안녕하세요. 쉼표숲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우신가요? 아니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축복 속에 태어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의 살을 파고들죠. 아파서 화들짝 놀라 멀어지면 다시 뼈가 시리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찌르는 아픔과 얼어 죽을 것 같은 외로움 사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딱 이렇지 않으신가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방문을 닫아버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라는 또 다른 가시가 돋아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10분 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죄책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와 역사 속 인물들의 비극을 통해 우리가 왜 가족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가족 때문에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족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보는 것입니다. 가족 심리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버지니아 사티어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의사소통의 가면을 쓴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유형 중에 우리 가족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가면은 회유형입니다. 흔히 우리가 착한 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혹시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느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고 계신가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엄마가 힘들게 키우셨는데 내가 맞춰드려야지. 우리나라의 많은 장녀들, 그리고 감정 노동을 하는 자녀들이 이 가면에 갇혀 있습니다. 속은 골마 터지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는 슬픈 피에로의 모습이죠. 두 번째 가면은 비난형입니다. 주로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통제 욕구가 강한 어머니가 이 가면을 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잖아. 이들은 타인을 무시하고 독재자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비난형 가면을 쓴 사람들의 내면은 사실 누구보다 외롭고 불안합니다.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마치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 것과 같은 이치죠. 보통의 가정 불화는 이 회유형 자녀와 비난형 부모가 만났을 때 폭발합니다. 자녀는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사과하고 부모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화를 냅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대화도 시도해보고 화도 내보고 선물도 사드려 보셨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아마 며칠 못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이고 냉정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부부관계 연구의 권위자 존 가트맨 박사가 40년 동안 3,000쌍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 중 무려 69%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69%입니다. 절반이 훨씬 넘요. 타고난 성격, 살아온 가치관, 굳어진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은 어쩌면 고슴도치의 가시를 맨손으로 뽑으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피만 나고 상처만 깊어질 뿐, 그 가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저분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죄책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이런 고통을 겪은 건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천재 작가 프란츠 카프카도 아버지 앞에서는 벌벌 떠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36살이 되어서야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무려 47페이지에 달하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 저는 당신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당신의 그 큰 목소리, 건강함, 넘치는 자신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뼈를 씹어 먹으라고 강요하던 당신 앞에서 저는 체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끝내 아버지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이걸 읽으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낼 거야라며 돌려주었기 때문이죠. 결국 카프카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비극이 있습니다.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왕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영조는 완벽주의라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콤플렉스를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그대로 투사했죠. 글씨가 그게 뭐냐, 옷차림이 그게 뭐냐. 숨 쉴 틈 없이 옥죄어오는 아버지의 기대에 눌려 사도세자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결국 뒤주에 갇혀 죽음에 이른 사도세자는 어쩌면 오늘날 부모의 기대에 숨막혀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왕자도 천재 작가도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가족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카프카나 사도세자처럼 비극으로 끝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뒤주에 갇히지 않기 위해 말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솔루션과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를 결합한 3단계 화법을 제안합니다.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화만 내? 진짜 지긋지긋해. 맨날 지긋지긋해 이런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판단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부모님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더 크게 공격하죠. 대신 카메라로 찍듯이 눈에 보이는 사실만 건조하게 말씀하세요. 엄마, 지금 목소리가 평소보다 커지셨어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싸움의 불씨를 줄이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나의 느낌과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별표 5개 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대들면 화를 내지만 자식이 아파하면 멈칫하게 됩니다. 이건 포유류의 본능입니다. 내 말이 맞잖아요. 라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슬프고 위축돼요. 나의 취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좀 잘해봐. 그만 좀 해 같은 모호한 말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입력값을 정확하게 줘야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제 취업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30분 동안은 혼자 쉴 수 있게 말을 걸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서로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천륜이라 끊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매일매일 상처만 받는다면 잠시 둑을 쌓아 물기를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 독립이자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평화를 준다면 그것이 효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싸우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웃으며 통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야 언젠가 부모님을 다시 안아드릴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가시에 찔려 피 흘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연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쉼표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